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건데,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거야. 호기심에 출발해서 원리와 법칙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식을 만드는 어떤 전체적인 활동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뜨잖아. 왜 태양은 동쪽에서 뜰까? 이걸 보고 호기심이 출발해서 어떤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아,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걸 알아내는 어떤 이런 과정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과학 탐구의 과정은 총 6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어. 첫 번째,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인식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궁금증을 갖는 거야. 그 궁금증을 가졌으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그래. 가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태양이 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지. 아마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만약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여러 가지 관찰, 즉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 자, 이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설계하고 수행한 다음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모아진 자료들을. 그래서 결론을 내보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과학의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태양이 지구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을 설명해 볼 때 이런 탐구 설계와 수행을 해서 자료 해석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구가 중심이라면 모든 별들도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런데 지구 자전축에 있는 북극성 같은 별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 이런 게 좀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궁금증을 갖는 거지.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는 다시 새로운 가설을 수정하는 거지. 가설을 수정해서, 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는 스스로 자전도 한다. 그런 탐구 설계 수행을 다시 한번 하고 자료 해석을 또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이 맞으면 이제 과학으로서의 어떤 일반화를 만드는 거야, 결론을 도출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서 해석을 해서 결론을 세웠는데 또 틀려. 그럼 다시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또 수행, 해석, 또 결론, 또 틀려, 또 돌아. 계속 이렇게 돌다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일반화가 돼서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을 만들게 되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과학은 계속 발달하게 되었고, 이런 탐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 뭐 관찰하고, 그쵸? 측정, 재는 거죠. 분류, 공통적인 성질에 따라서, 자, A 그룹, B 그룹, 곤충 그룹과 곤충이 아닌 그룹,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 분류. 예상해보는 거지. 자료 해석하고요. 실험도 하고,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친구들과 토의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는 탐구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과학이 우리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러 가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먼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옛날 사람들은 감기에 걸려도 죽었단 말이야.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과학 기술이죠, 발달하면서 먼 곳도 여행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자동차가 발견되면서 매연이 생겼고, 농약으로 인해서 곤충이 죽거나 이런 자연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우리가 사람들과 의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AI라고 하는, 우리도 여러분들 알파고 알잖아. 알파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로봇이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텐데, 그 로봇도 로봇의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과 같이
그냥 죽여도 되는 거냐 안 죽여도 되는 거냐, 로봇은 기계냐 존중해줘야 되는 어떤 인격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대두되게 되겠지. 우리는 그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과학과 관련된 직업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떤 직업이든 여러분들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환경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런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깨끗하게 지구를 유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의학자라든지, 또 여기는 보면 음악분수 연출과 문화재 보존 전문가. 자, 관련 없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음악 분수도 마찬가지로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효과도 필요하고, 문화재 보존도 역시 탄소 연대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탄소라고 되어 있는 이 탄소 원소의 그 동위 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발굴된 문화재들이 몇 년이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다 과학과 연관된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학과 연관되어 있고, 뭐가 딱 집어서 하나만 과학과 연관됐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다 과학과 연관됐다.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과학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어요.